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J리그 1왕배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 바렌 나가사키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최근 야마가타에게 패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켰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 현재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해 상위권 사수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팀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데 기인한다.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 실수가 선제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마리노스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옭아매는 데 능한 팀이다. 나가사키가 역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비적으로 고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수비 라인의 핵심인 류타로와 오카노, 아라이의 결장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어느새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고 최근 가와사키를 격파하며 상위권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카운터 어택의 위기를 맞는 장면이 자주 나왔지만 미드필더진의 운영과 로페즈 등 브라질 선수들의 뛰어난 결정력 덕에 득점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다와의 경기에서도 강한 중앙 압박을 뚫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득점 상황에서도 강한 면모를 자주 드러낸다. 다만 다쿠야와 나가토, 와타나베와 같은 핵심 수비 자원의 결장은 마리노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마리노스의 승리와 마리노스의 다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다. 마리노스의 수비 문제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지만 미드필더의 전개와 공격진의 결정력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의 집중력 저하와 잦은 실수가 마리노스의 압박 아래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사간도스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삿포로에게 패배하며 강등권 탈출을 위해 중요한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번 경기로 사간도스의 수비적 약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규율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간도스는 이기는 상황에서도 다득점 경기를 통해 변수로 이득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높은 수비 라인은 공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는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할 수 있어 리스크도 따른다. 예를 들어 우라와와의 무승부 경기에서 사간도스는 기대 득점이 2골이 넘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승부에 그친 모습이다. 이어서 야마구치는 지난 경기에서 후지에다에게 패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다. 후지에다는 야마구치의 배후 공간을 노렸고 이것이 야마구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야마구치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선호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이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후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간도스 또한 기동성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드러난 야마구치의 배후 공간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야마구치는 공수 전환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휴식기 이후에는 전반기에 비해 템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간도스는 야마구치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배후 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그러나 사간도스의 수비 규율이 여전히 불안하고 야마구치 역시 기동력에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에임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나고야를 꺾으며 리그 2위 자리를 유지했다. 히로시마는 나고야를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지만 리그 내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공격력 덕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히로시마는 리그에서 공수 전환이 가장 빠른 팀 중 하나로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많은 슈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히로시마는 후쿠오카나 세레소, 나고야와 같은 라인을 내리는 팀들을 잘 공략해왔다. 수비 시 배후 공간을 내줄 우려가 있긴 하지만 히로시마는 기동성으로 이러한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에이메는 오이타를 이기며 9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경기 초반에는 오이타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10분 만에 2골을 허용하며 어려운 출발을 했다.
에이맨은 공을 잡고 전진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히로시마의 강한 압박에 전진 능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굳이 상대가 히로시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다. 리그에서도 전방 압박이 강한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라인을 내린 수비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히로시마처럼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 능숙한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메는 히로시마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에이메가 라인을 내린 수비를 펼친다고 해도 히로시마의 높은 슈팅 빈도와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을 고려할 때 히로시마가 부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히로시마의 일방적인 게임도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3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는 고베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일단 상위권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리그에서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흐름은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다. 물론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수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상당히 중앙에서의 압박에 강한 편이고 공을 끊어내고 공세로 빠르게 이어가는 카운터 양상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 일단 이상적인 승리 흐름은 한 골 차이 승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때문에 기동성의 흐름을 타는 쇼난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강했던 편이다. 다만 쇼난 역시 최근에는 수비적인 흐름 자체가 좋은 편인데다 쇼난 역시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전개를 막아세우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득점력에서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쇼난은 가시와에게 패하면서 좋았던 무패 행진이 끝나고 말았다. 17위로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는 강등에서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쇼난이 호조였던 것은 수비의 덕이라 할 수 있는데 쇼난 같이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팀은 수비적인 규율이 떨어지는 편인데 최근에는 압박으로 상대의 전개를 억제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가 공을 잡아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역량이 좋은 편이다. 다만 득점력에서의 아쉬움은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가시와에게 결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공세의 힘은 기동성과 역습에서 나오다 보니 보수적인 흐름을 추구하는 팀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약한 편이기도 하다. 간바의 흐름이라는 것도 쇼난의 강한 압박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간바의 기초적인 흐름은 수비에 근간을 두는 편이기도 하고 쇼난도 공을 자신들이 잡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서로 골을 넣지 못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반폴의 고우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시미즈에게 대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그동안 강한 압박으로 시미즈를 오히려 잘 상대한 편이었으나 퇴장자가 나온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그에서도 전체적으로 휴식기를 거친 이후에는 좋은 흐름이었다. 뎁스적으로 크게 문제를 드러내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 고우의 남은 엔트리에 체력이 갈리면서 부진한 흐름에서는 벗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후반에는 페이스가 하락하는 상황을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상대의 드리블 돌파나 간격이 벌어지는 틈을 탄 빌드업에 타격을 입는 상황은 꽤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다. 이어서 가시마는 우라와와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다. 일단 이 대진에서는 지난 경기 이전까지 5연속 무승부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 보니 무승부 자체가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최대화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과 카운터 상황에서는 약점을 보이기도 하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우라와의 후반 프레스에 고전한 것을 수비수들이 상당히 잘 커버한 것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라인을 극단적으로 높게 잡는 성향은 아니다. 따라서 가시마가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배후 공간이 아주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고우가 강한 압박을 통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를 이용한 카운터에 가시마가 고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고우 역시 후반전에 보여주는 간격이 벌어지는 성향과 드리블을 이용해서 상대가 접근하는 것에 당하는 성향은 어느 정도 있다. 가시마도 극단적으로 배후 공간을 열어두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